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유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사과대추나무와 일반 대추나무의 재배상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사과대추가 인기가 많아서 기존의 알이 적은 토종대추인 일반 대추, 복조 대추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이 두 종류의 대추나무를 서로 비교해 보면은 사과대추나무의 특성과 재배 방법을 더욱 뚜렷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과대추나무와 일반 대추나무인 복조 대추나무는 똑같은 대추나무이기는 하지만은 재배하는 방법은 사뭇 다릅니다. 특히 5월에 하게 되는 순치기와 동계 전정 방법에서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오늘은 순치기와 동계 전정 방법상의 차이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치기하는 방법상의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대추나무는 5월에 이 가지순이 30에서 40cm 정도 자라면은 순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운데 굵게 자라는 이 순을 저는 가지순이라고 부르겠고요. 또 옆에 있는 이 잎들을 열매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이걸 열매순이라고 부르냐면은 조금 있으면 다 꽃들을 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매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가지순을 성장지, 성장가지라고도 부르고요. 이 열매순을 열매자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순치기에 있어서 사과대추나무와 일반 대추나무의 극적인 차이점은 사과대추나무 경우에는 순치기를 할 때 이 가운데 있는 가지순은 남기고 옆에 있는 열매순들은 모조리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은 일반 대추나무 경우에는 이 열매순은 남기고 이 가운데 있는 가지순을 제거를 합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만약에 사과대추나무에 이 열매순들을 남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초기에는 열매가 열리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가지순들이 커가면서 그늘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서로 열매가 그렇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열매들이 울퉁불퉁하고요. 또 생육체기에 열려서 노린재와 같은 그런 해충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사과대추나무는 열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열매 상태가 1차보다는 2차, 그리고 2차보다는 3차에 열리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물론 사과대추나무에 순치기를 할 때 옆에 있는 이 열매순도 제거를 하지만 주 목적은 너무 밀집되어 있는 가지순은 일부 제거를 하고 또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별로 없는 것을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안쪽에 있는 가지순들은 커가면서 위에 있는 가지의 그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가지들도 가지순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과대추의 순치기는 가지순들이 30에서 40cm 정도 충분히 자랐을 때 하게 될 건데요. 순치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댓글란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대추나무와 일반 대추나무의 순치기하는 시기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과대추나무는 이 가지순이 3, 4cm 충분히 자랐을 때 해주게 되지만 일반 대추나무는 약 한 5cm, 5cm 정도만 자라면 그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 대추나무 경우는 사과 대추나무에 비해서 수세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일반 대추나무의 순치기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어디서 씨가 날아와서 자생하고 있는 일반 대추나무인데요. 자생하고 있는 나무라 제멋대로 자라났습니다. 원래 제대로 키우면은 나무 수형이 사과 대추나무와 거의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일반 대추나무의 경우에는 순치기를 할 때 사과대추 나무와는 반대로 이 열매순은 남겨두고 가지순을 제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일반 대추나무에 가지순을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이 가지순의 영양분을 많이 뺏겨서 대추가 콩알만하게 아주 작게 열립니다. 일반 대추나무에도 가지순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때냐면은 가지를 더 길게 키우고 싶을 때입니다. 만약 이쪽에 가지를 더 길게 키우고 싶다 할 때는 이 가지순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는 옆에 있는 열매순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열매순을 남겨봤자 가지순의 영양분을 뺏겨서 열매가 크게 자라지도 않고요. 또 가지순 성장에만 지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가지순은 제거를 해주고요.
이쪽에는 더 길게 키우고 싶으니까 이 가지순을 남기고 옆에 있는 이 열매순들을 다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대추나무와 일반 대추나무의 동계 전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유목과 다 큰 성목의 경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정 방법은 1, 2년 차 어린 유목은 비슷한데요. 3, 4년 차 이상 된 성목은 상당히 다릅니다. 성목의 경우에 사과대추나무는 이렇게 강전정을 해주죠. 작년에 가지순들이 쭉 자라났을 거고요. 또 그 가지순에서 측지가 나와서 그 측지에 열매가 달렸을 건데요. 열매를 달았던 측지, 즉 장가지는 물론이고요. 이 가지순들이 자란 가지들도 거의 모두 제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추나무의 경우에는 열매를 달았던 측지, 즉 장가지는 모두 제거를 하지만은 가지순이 자라서 형성된 가지들은 상당 부분 남겨놓게 됩니다. 따라서 전정의 강도는 강전정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전정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순치기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일반 대추나무의 경우에는 다 큰 성목의 경우 가지순을 키우지 않고 제거를 하기 때문에 동계 전정할 때 열매를 달았던 장가지만 제거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1년차, 2년차 어린 유목의 경우 사과대추나무와 일반 대추나무의 동계 전정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첫해 이렇게 묘목을 심어서 키우면은 묘목의 끝부분에서 도장지가 올라와서 쭉 자라 올라가고요. 또 도장지에서 측지들이 나와서 옆으로 자랄 건데요. 2년차 동계 전정할 때 사과대추나무와 일반 대추나무 모두 이 측지들을 3개에서 4개 정도 마디를 남기고 전정을 해줍니다. 물론 위쪽으로 자라 올라간 도장지, 즉 주간도 1m나 1m 30 등 적당한 위치에서 커트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과대추나무나 일반 대추나무 모두 2년차 전정할 때는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런데 2년차에 순따기를 할 때는 사과대추나무와 일반 대추나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과대추나무는 그때도 가지순을 남기고 열매순을 다 제거를 하지만은 일반 대추 경우에는 가지순은 다 제거하고 측지 끝에 붙어 있는 가지순만 남겨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순이 있어야지 이 가지순이 위로 뻗어 나가서 나무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옆으로 나온 측지 끝에 붙어 있는 가지순만 남기는 것은 3년 차에도 똑같습니다. 3년 차에도 계속 나무를 키워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4년 차나 5년 차가 돼서 나무가 충분히 자라서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을 때는 순따기를 할 때 모든 가지순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TV를 시청해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